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독점이라는 말 들으면 뭔가 좀 기분 나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 막강한 독점을 자유무역이라는 칼로 어떻게 시원하게 베어내는지 국제 경제학의 눈으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회사가 이거 200만 원 하면 우린 그냥 200만 원 내고 사야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런 독점 상황에서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가 사이좋게 경쟁하는 아주 이상적인 무역 모델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이렇게 독점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상황이 많죠. 오늘 우리가 다룰 신무역 이론은 바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이론입니다. 자유무역이 단순히 물건값을 싸게 만드는 걸 넘어서 한 나라의 시장 구조 자체를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그 강력한 힘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독점 기업은 도대체 무슨 마법으로 가격이랑 생산량을 정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꽉 막힌 독점 시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는 파란색 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이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사고 싶어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붉은색 선, 이건 한계 비용 곡선, 즉 MC라고 하는데요. 물건 하나를 더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독점 기업은 바로 이 두 곡선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가장 두둑하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독점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물건 하나를 더 팔아서 버는 추가 수입, 이걸 한계 수입, MR이라고 하거든요. 이 MR과 물건 하나를 더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즉 한계 비용, MC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바로 여기 F점이죠. 왜냐고요? 만약 이 F점을 넘어서 더 만들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Q1만큼만 생산하는 게 이 기업에겐 베스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정말 영리해요. 아니, 영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생산은 딱 이익이 극대화되는 Q1만큼만 해놓고 가격은 어떻게 받느냐? 이 생산량을 가지고 수요 곡선을 따라 저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PM이라는 아주 비싼 가격을 받아내는 거죠. 보세요. 만약 경쟁 시장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가격도 당연히 더 쌌을 거예요. 근데 독점 기업은 일부러 생산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만든 다음에 아주 비싼 값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엎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유무역.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마구 들어오게 허용하는 거죠. 자, 과연 이 독점 원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유무역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의 모든 규칙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저렴한 세계 가격, 즉 PW 수준의 수입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국내 독점 기업이 아무리 우리 거 PM에 사세요 하고 버텨도 소비자는 싫은데요? 그럼 저 PW짜리 수입품 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PW까지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국내 독점 기업은 그 막강했던 가격 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둘째, 가격이 P1으로 뚝 떨어지니까 기업은 이윤이 줄어서 생산량을 Q2로 확 줄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졌으니까 와, 싸다 하면서 소비를 Q3까지 폭발적으로 늘리게 돼요. 그럼 이 늘어난 소비량과 줄어든 생산량의 차이, 즉 Q3에서 Q2를 뺀 이만큼은 어떻게 채울까요? 네, 바로 수입을 통해 채워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 덕분에 훨씬 더 풍요로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딱 보면 소비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독점 기업은 큰 손해를 봤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게 잘 된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그 최종적인 답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자부터 보죠.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가격이 PM에서 PW로 이렇게나 크게 떨어지면서 여기 화면에 표시된 이 넓디 넓은 사다리꼴 면적 PM, B, PW 전체가 소비자가 추가로 얻게 된 이득이 됩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소비자 잉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똑같은 물건을 훨씬 싸게 그리고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 그 기쁨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독점 기업은 어떨까요? 여기 이 부분 PMBGW, 이 면적만큼의 이윤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과거에 혼자서 누렸던 그 막대한 초과 이익이 사라져버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산의 시간입니다. 소비자가 얻은 이 거대한 이익에서 기업이 잃어버린 손실을 빼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놀랍게도 플러스가 남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삼각형 BGF 플러스 GHF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삼각형들은 독점의 비효율성이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 파이가 더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무역은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윈윈 전략인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길게 분석한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유무역은 단순히 외국 물건을 싸게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 독점 기업의 힘을 빼고 시장에 건강한 경쟁을 불어넣는 그 어떤 정부 규제보다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독점 방지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골치 아프게 법을 만들지 않아도 시장을 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 경제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간단한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자유무역이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독점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골치 아픈 경제학, 그중에서도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한 그래프랑 수식 때문에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원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나 복잡한 경제 정책들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의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저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